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염된 혈액 또 막히는 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오염된 혈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직접 이제 혈액을 채취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위에 부분이, 아래 부분은 적혈구 중심이고요. 위에 부분은 사실은 혈액이 아주 뿌옇게 중성지방이 꽉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칠판에다가 이 혈액을 뺐을 때 어떻게 이것이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혈액을 이제 빼면은 처음에는 피가 다 섞여 있는데 이것을 이제 원심력 기계로 돌립니다. 한 20분 정도 돌리면 혈액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구분이 돼서 이제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적혈구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 부분은 백혈구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안에 혈소판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 blood cell 그리고 white blood cell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것은 platelet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혈액을 채취했을 때, 분리가 됐을 때 이 적혈구는 사실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산소 공급, 그리고 적혈구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적혈구 안에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빈혈 증세다 하면은 이 적혈구가 제대로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철분이 부족한 것이 적혈구의 가장 큰, 또 가장 흔한 문제인데요. 이 철분을 이제 하루에 이제 3번 정도 드시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적혈구가 다시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에 대한 그런 그 문제는, 만약에 이제 철분 결핍증 때문에 빈혈 증상이 생겼다 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보충을 하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력이 있는데 이 면역력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림프구죠. 옛날에는 이제 전에는 임파구라고 했는데 이제 림프구라고 합니다. B 림프구, T 림프구. 이것이 이제 백혈구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이 오염됐는가 하는 것을 아시기를 원하시면 바로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맑아야 돼요. 아주 맑아야 되는데, 다시 이제 화면을 보시면 맑지가 않고 굉장히 걸쭉한 기름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꼭 버터가 녹아있는 느낌이죠. 그것이 이제 중성지방이 되겠습니다. 중성지방.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 혈액에 많이 들어있으면 이제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이거는 혈관인데요. 혈관벽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인데요. 이제
혈관에 이제 중성지방이 걸쭉하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아주 물이 잘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혈액이 잘 흘러야 되는데 잘 흐르지 않고 이렇게 걸쭉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걸쭉해지면 이제 응고가 되죠. 응고가 훨씬 더 쉽게 되죠. 응고가 훨씬 더 쉽게 되면서 혈관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혈관벽이 이렇게 넓었다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렇게 사실은 이 전체 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혈관 그 공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포 속에 침투해서 그 벽을 뚫고 이제 들어가서 이 안에 지방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일반적인 그 세포와 여기 이 안에 또 이것을 보면은 백혈구도 들어있어요. 그냥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지방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또 LDL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또 HDL도 들어있을 수가 있고, 근데 LDL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맥경화 현상이 뇌에 생기면은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고, 심장에서 생기면은 심장 질환이 생기죠. 심장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고, 또 다른 몸의 이제 사방에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괴저 현상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단계를 실제적인 좀 더 그 색깔이 있는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단계가 있죠. 1단계가 있어요. 1단계가 여기 깨끗한 혈관이고, 그 다음에 이 2단계는 조금 지방이 쌓여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혈관이 막혔을 때 실제적으로 지금 혈관이 막힌 그 혈관을 조직을 이제 떼어내서 직접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지방 덩어리로,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꽉 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혈관 그림을 찍은 것이고, 이런 혈관이 이제 다리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막히면 좀처럼 낫지를 않죠. 다쳤을 때 좀처럼 낫지 않다가 산소 공급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면은 이렇게 발가락이 까맣게 썩고요. 그 다음에 발의 큰 부분이 완전히 괴저 현상을 통해서 단절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고 혈액이 오염됐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혈관을 항상 맑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령별로 혈관 상태를 이렇게 보면 10대는 이렇게 아주 깨끗하죠. 10대는 아주 깨끗하고 20대만 돼도 요즘에는 조금 이게 좀 혈관이 아주 깨끗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30대가 되면 더 두껍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되면 이제 지방이 훨씬 더 많이 낀 것이 보이고요. 근데 40대가 지나면서 점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이쪽을 보시면은 점점 그 공간이 좁아지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사진으로 찍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혈관을 이제 단절해서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혈액이 오염되어 있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증상들을 적어보았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증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혈액이 오염됐을 때 무조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나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반드시 혈액이 오염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하다. 그러면
혈관이 오염됐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자고 난 후에도 피곤하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휴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피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아 커피를 마셔야 한다. 운동 후에 지나치게 피곤하다. 지구력이 약하다. 창의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그 6가지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혈액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혈관이 그 오염된 가장 큰 원인들을 제가 6가지를 선택해 봤는데요. 과식, 야식, 육식 6시 이후에 식사하는 것이 혈관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열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3회 미만으로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 혈액이 걸쭉해지고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수면 부족, 6시간 미만을 주무시면 계속 피곤해져서 언젠가는 아주 그 혈액이 걸쭉해진 상태에서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내장 지방이 생기고, 또 내장 지방이 사실은 주로 중성 지방인데요. 그 중성 지방이 내장 비만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각 혈관에 다 퍼져 나가기 때문에 또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이 잘 응고가 되고 혈액 순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수족이 차게 되고 몸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탁소나 약품이나 환경 미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이 탁해지고 또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6번보다는 주로 1번에서 5번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죠. 아주 단 음식들, 그렇죠? 특별히 이제 후식 중에서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과일을 드신다고 해도 그 과일을 이제 크림이나 과자나 이런 것과 같이 드시게 되면 맛은 있어도 여전히 이제 당분 때문에 그 당분이 지방질로 변하면서 중성지방으로 변하면서 몸속에 있는 그 혈관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소리해도 잘 안 들리고, 또 육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육식을 드셨을 때 그래도 양파를 곁들여서 이제 드시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육식을 저렇게 드시는 상황에서는 양파를 많이 드신다고 해도 혈액이 양파를 전혀 안 드시는 것보다는 괜찮겠지만 혈액이 여전히 걸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건강에 좋은 오렌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도마도, 방울도마도가 있지만 가운데 보면은 여전히 혈액을 걸쭉하게 하는 음식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좋지 않은 음식만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혈액은 걸쭉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는 지방 중에서 혈액을 걸쭉하게 하는 그 지방들을 좀 소개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되어 있는 것을 표기한 것이 monounsaturated fat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는 saturated f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onounsaturated fat과 saturated fat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칠판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이 지방 중에서 이제 혈액을 뺐을 때 제가 지방이 이 위에 뜬다는 거, 노란 지방이 위에 뜨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monounsaturated.
mono unsaturated fat이라는 것이 있고 saturated 라는 fat이 있습니다. 근데 이 mono라는 것은 이제 하나라는 뜻이고요. unsaturated는 불포화 지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aturated라는 것은 이제 포화 지방 제가 썼죠. 포화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화 지방이라는 것은 실내 온도에서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mono unsaturated라는 것은 이제 실내 온도에서 액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름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걸쭉하거나 딱딱해지는 기름이 있죠. 비계 같은 것은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카놀라 기름이나 또 옥수수 기름이나 또 참기름, 또 올리브 기름 이러한 것들은 액체죠. 그 중에서 가장 이 불포화 지방, mono unsaturated fat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 실내 온도에 가장 액화가 잘 되는 그 기름이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맑게 해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다시 보시면 어떤 그 기름이 이 노란색 mono unsaturated fat, 노란색이 가장 많이 들어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오일. 그래서 이제 올리브 기름을 가장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이 좋다고 하니까는 제가 이제 홍콩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괴짝으로 사다가 하루에 한 컵씩 마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마시기도 힘들지만 좋은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도표로 보시면 15%는 뭡니까? 15%는 포화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상적인 것은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샐러드를 만드셨다, 또 소스를 만드셨다 했을 때 한 티스푼 정도만 사용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드셨다 했을 경우에는 그 기호에 따라서 조금씩 더 드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콜드 프레스가 있고 콜드 프레스 되지 않은 것. 그래서 이제 콜드 프레스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사시면. 그럼 이 콜드 프레스라는 그 표가 있는데 그 콜드 프레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켓에 가서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낮은 온도에서 찬 온도에서 기름을 짰기 때문에 산화가 덜 됐죠. 훨씬 더 덜 됐기 때문에 이 혈관에 들어가서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혈관에 들어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은 혈관에서 고체화 될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 여기 있는 백혈구가 가서 이것을 지방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지방질을 잡아먹으면 그것이 딱딱하게 변해서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콜드 프레스 지방은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검사의 결과를 보십니다. 그러면 그 사실 콜레스테롤을 보면 토탈 콜레스테롤, HDL, LDL, 그 다음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중성지방은 몸매를 못생기게 하는 콜레스테롤이라 그래서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지방이라고 별명을 저희들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HDL이 이제
일반적으로 운동이나 항산화제를 통해서 이게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제가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운동하셨을 때 HDL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는 주로 이제 붉은빛을 띠는 포도, 특별히 이제 그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 속에 이제 붉은 빛깔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붉은 포도가 일반적으로 HDL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붉은 포도 보시죠. 그 다음에 LDL은 이제 화를 많이 내거나 육식을 했을 경우에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백미나 전분, 그 다음에 단 것, 그리고 알코올, 이러한 것들을 섭취하셨을 때 중성지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계산을 했을 때 토탈 콜레스테롤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토탈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입니다. 200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HDL 같은 경우에는 45 이상이면 좋습니다.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DL은 130 미만이면 가장 좋은데, 다른 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낮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탈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HDL, 좋은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니까 45 이상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LDL은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100 미만이 목표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했을 때는 토탈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200 나누기 45, 혹은 200 나누기 이제 40을 하면 계산하기가 쉽죠. 40을 하면 5죠, 5. 그래서 이 비율이 5 이상 되면 동맥 경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처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LDL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심바스타틴이라는 가장 흔한 약이죠. 심바스타틴. 그래서 스타틴이라고 그래요. 거기 어톨바스타틴 다양한 것인데 다 스타틴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브랜드 네임은 리피톨이라는 것도 있고 크레스톨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 브랜드 네임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제네릭이라 그러죠. 그냥 그 물질만 같은 거. 그래서 이 심바스타틴을 섭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HDL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더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성지방, 얘가 여기다 쓰지를 않았는데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5 했을 때 이제 콜레스테롤이 나오는데, 중성지방의 수치는 150이 초과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0 미만으로 가려면 이제 주로 이제 피쉬 오일을 드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급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00, 400, 500 이럴 때는 그 단기간 동안 피쉬 오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걸 먼저 피하시는 것이 우선이죠. 스트레스도 받고 백미도 먹고 단 것을 잔뜩 드시면서 술도 잔뜩 드시면서 피쉬 오일도 드셨을 경우에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제로 효과가 일어나죠.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현저하게 줄이시면서 피쉬 오일을 드시면 혈액이 더 빠른 속도로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생활만 바꾸고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스트레스를 감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사실 이 혈관을 맑게 하기 위해서 꼭 약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생활을 사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의사들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 처방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에 의존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감소시키실 건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혈관을 맑게 하실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셨던 모든 감소해야 될 것, 또 줄여야 할 것, 또 없애야 될 것을 없애시고, 또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운동과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붉은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운동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등산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하고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혈관 오염 퇴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고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